네, 그리고 노직은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보면 롤스 선생님 말씀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은 허용됩니다. 일단 불평등은 허용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금 공통점이죠. 불평등은 괜찮습니다. 인정한다. 그리고 기회가 균등해야 된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공통점이었고 여기까지는 공통점, 여기서부터는 차이점이 되겠네요.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양도받았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받았다면 누구를 때려가지고 막 뺏어서 돈을 벌거나 아니면 훔쳐서 돈을 번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정당하게 일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노직이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중시했던 사람인 게 여기서 잘 드러나죠. 소유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결과로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물건을 많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물건을 많이 가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격차는 괜찮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한다. 개인의 자유 역시 중시하고 있고요. 다만 소유물의 취득과 양도 과정에서 부정의가 있었다면 소유물의 취득과 어떤 물건을 얻고 그리고 양도는 물려받는 과정에서 부정의함이 있었다면 비리로서 어떤 물건을 갖거나 뭔가 비리로서 물건을 누구한테 뒷구멍으로 받거나 하면 부정의하다. 그럴 때는 다만 교정해야겠지요. 그래서 저는 국가의 재분배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봅니다. 그냥 개인들이 알아서 한다. 개인들이 정의롭게 물건을 취득하고 양도받았다면 그 권리를 온전히 인정을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물건을 갖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일해서 물건을 조금 가졌다고 이때 나타나는 불평등을 국가가 개입해서 재분배할 필요 없다. 이거는 정당한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직은 국가 재분배 정책에 반대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공정하게 정의롭게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공정하지 않다면 뭐래요? 교정해야겠지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쁜 일이 있었다면 교정해야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컷 봅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해 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다. 네, 국가 역할 여기 이미 위에서 나왔었는데요. 또 정리를 하나 봅니다. 먼저 롤스, 국가가 제도와 정책을 통해 분배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 격차가 커지고 결국 구성원들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며 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국민의 자유가 하락한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노직은 아닙니다.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역할에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 국가에서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삶은 개개인의 자발적인 자선행위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직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그냥 소유권만 지켜주는 그런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역할에만 머물러야지만 국민의 자유가 높게 보장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직이 조금 이제 봐야 될 점은 사회적 약자의 삶은 국가가 개입해서 재분배 정책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적인 자선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 국가가 억지로 적극적으로 강제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착한 사람들 몇 명이 도와주는 자선을 기대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공동점이랑 차이점을 잘 봐두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모두 자유주의 사상가였습니다. 이번엔 공동체주의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정의란 무엇일까를 보도록 합시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삶이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인간은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특정한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의 영향 아래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으며 살아가는 영구적 자아이다. 영구적 자아라는 말은 공동체주의에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어예요. 이제 또 여기서 체크해 봐야 할 점은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집단주의와는 공동체주의가 구별된다 라는 거였어요. 한번 봅시다. 공동체주의 사상가들 누구누구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맥킨타이어 그리고 왈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은 뭐라고 말했나 봅시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자유주의는 개인이 궁극적인 가치를 지니며 공동체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자아 정체성도 공동체에 의해 부여된 역할보다는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맥킨타이어는 자아관에 집중해서 공동체주의를 설명해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자아관이 어떤지 먼저 비판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자아 정체성은 내가 스스로 존재하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나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본대요. 그냥 내가 스스로 난 이런 걸 좋아해 해서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정체성을 부여하고 나는 적극적인 활동을 좋아해 하면서 난 수영 이런 체육 활동 좋아해.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난 존재해야지 하면서 존재하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난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고 봐요. 그런 자아관이 자유주의의 자아관이었어요. 그럼 공동체주의에서의 자아관은 어떨까요? 개인이 스스로 자기한테 자아 정체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정 내에서 엄마가 나한테 이런 아들이 되기를 바래. 아빠는 나한테 이런 아들이 되기를 바래. 라는 그런 서로 엄마, 아빠,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선생님은 내가 이런 학생이 되기를 바래. 라는 영향을 받아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런 국민이 되고 싶다. 한국은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지. 이런 역사를 알고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시민이 되고 싶다. 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요.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 존재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 나가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게 맥킨타이어의 입장이었어요. 여기도 봅시다. 그러나 나는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역사는 항상 내가 그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족, 도시, 친족, 민족, 국가 등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나는 내 가족, 도시, 민족, 국가로부터 다양한 빚과 유산, 적절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주의적 자는 독립적 자 또는 홀로서 똑 떨어져 있는 원자적 자라고 맥킨타이어가 비판을 해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적 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영구적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엔 왈처라는 사람 입장에서 공동체주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왈처는 분배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 사회는 분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왈처가 분배에 집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분배 정의와 관련된 모든 가치는 사회적 가치라고 봅니다.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역사적인 소산으로 공동체 안에는 고유한 사회적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는 없으므로 가치를 분배할 때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왈처가 이제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뭐 성냥갑 아니면 이게 더 좋겠네요. 셰익스피어의 책, 햄릿 뭐 이런 명작들. 영국에서는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유명하죠. 그 가치가 커요. 특히 원본 소설이라면 그 가치가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이런 햄릿 책, 소설책이 무인도에 어떤 원주민, 부족들이 사는 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문명 사회에서 여겨지는 영국 사회에서 여겨지는 햄릿 책의 가치와 무인도 원주민들이 바라보는 햄릿 책의 가치가 똑같을까요? 원주민들은 이런 거 그냥 알 필요도 없고 필요 없다고 그냥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종이 쪼가리니까 불에 태우는 연료로 쓸 거예요. 이처럼 어떤 사회적 재화의 가치는 사회에 따라서 달라진다. 공동체마다 어떤 재화가 갖는 가치는 달라진다. 영국이라는 사회 공동체에서는 가치가 크고 그거 영국과 관련 없는 무인도엔 사람이 안 살죠. 다른 부족,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는 이런 책의 가치가 작다라고 하면서 이제 왈처가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더 봅시다. 모든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치는 없으므로 가치를 분배할 때는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죠. 영국이라는 공동체의 특수성, 원시 부족이라는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적 가치들은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에 따라 고유한 영역을 갖습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부는 경제 영역의, 권력은 정치 영역의 사회적 가치입니다. 어떤 한 사회에 경제 영역이 있기도 하고 정치 영역이 있기도 해요. 부는 경제 영역의 가치예요. 권력은 정치 영역의 가치예요. 저는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에 머무름으로써 사회적 다원적 평등이 실시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 그 위치를 이용하여 다른 영역의 가치까지 쉽게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다른 원칙과 절차에 의해 분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경제활동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로 권력까지 갖는 것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에는 영역이 있어요. 교육, 문화, 스포츠 이런 영역이 있어요. 이 영역은 고유한 그런 분배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윤 창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경제 영역에서 부라는 재화를 가지면 되는 거죠. 정치 영역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고 설득력이 뛰어나고 실천력이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이라는 정치 영역에서의 재화, 가치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각 영역에서 적절한 가치를 분배받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원적 평등이에요. 다양하게 평등하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그에 따른 정의에 의해 각 영역에 맞는 정의에 의해 분배가 될 때 그 사회는 평등하고 다양하게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정의롭지 못한 건 무엇일까요? 이 영역이 섞이는 경우예요. 정치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 영역에까지 침투해서 부를 갖는 경우, 예시를 보도록 할까요? 동국대서 명예 박사받아. 김무성은 이제 정치인이죠. 정치권에서 정치 영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영역에 침투하여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관련 없는 영역에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그와 관련 없는 부분에서 재화를 획득한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번엔 또 역시 정치 문제죠. 자녀 문제로 곤혹을 치른 정치인들. 이제 자기가 정치권에 있다는 이유로 정치 영역의 재화인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육이라는 마찬가지네요.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자녀에게 유리한 학벌이라는 가치를 대물림해 줬다. 이것도 영역이 서로 섞여서 정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함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왈처의 입장 이해되었나요? 지금까지 보았던 맥킨타이어랑 왈처 모두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이었어요. 맥킨타이어는 공동체주의적 자아관에 집중을 해서 영구적 자아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왈처는 각각의 영역,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재화의 가치는 공동체에 따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는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유주의는 정의로운 거에 있어서 핵심은 자유라고 보았고 공동체주의는 정의에 있어서 핵심은 공동체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공익과 사익,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요. 이와 관련지어서 뭐 이제 과거 세대의 잘못을 현재 세대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따라서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둘의 입장이 갈려요. 과거 세대의 잘못, 예를 들어서 전쟁 책임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이때 이제 독일이 유대인 학살하고 여러 전쟁 범죄들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전쟁이 있었을 때의 독일인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독일인들은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옛날에 태어난 독일인들이 전쟁에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사람을 죽이고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직접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태어난 아기들 그리고 그 아기들이 자라서 이제 그냥 현대 세대를 살아가는 현 세대의 독일인들은 이런 과거의 행동을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미래 세대가 책임을 져야 될까? 현재 세대가 과거 세대에 책임을 져야 될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자기가 직접 한 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나치 정권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 앞에 서서 사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의외지만 전 일본 총리도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찾아서 옛날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빌고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베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일본은 전후 태어난 세대가 전체 인구의 80%가 넘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 그 다음 세대에게 사죄를 계속하게 하는 숙명을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지 지금 세대는 잘못한 거 없어. 왜 우리한테까지 계속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사과하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럼 앞에서 보았던 두 사례, 이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 그리고 히토야마 총리는 어떤 입장일까요? 공동체주의 입장일까요? 자유주의 입장일까요? 네, 앞에 보았던 두 사례는 공동체주의적 입장이에요.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 공동체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받는 영향은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도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의무를 내가 질 필요가 있다 라고 봐서 이제 사과를 하는 거겠죠. 반대로 마지막에 보았던 예시인 아베 총리가 한 말은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조상들이 잘못한 게 왜 나한테 조상들이 잘못한 걸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나는 조상들과 관련 없이 공동체랑 관련 없이 나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주체적인 사람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에 따라서 역사관, 사회관, 정치관이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네,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 수고했어요. 이 두 번째 소단원 자유주의 정치관, 자유주의 정의관, 공동체주의 정의관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